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 반도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TSMC의 대결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둘의 다툼 속에서 뜻밖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TSMC가 거점을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중국의 위협 때문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TSMC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가능하기에 TSMC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이 한국에게 넘어오기 직전인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회의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날선 공격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회의는 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이번 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며 중국 책임론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죠.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웨이핑허 중국 국방부장은 상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이 자리에서 대만 독립분자와 그 배후 세력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자 망상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을 직접 거론했지만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은 배후 세력,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웨이 부장은 미국 남북전쟁까지 거론했는데요. 미국은 통일을 위해 남북전쟁을 치렀다고 말하며 중국은 내전을 원치 않지만 대만 독립의 분열 문제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은 내전 간섭이라는 뜻을 밝혔죠. 중국 본토에서도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가리켜 이곳은 국제수역이 아니면 어디까지나 중국 영토에 속한 중국에 속한 구역이라고 지적, 외국 함선이 이 근방을 지나는 것을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죠. 미국을 가리켜 지적한 행위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친 미국 함선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는 중국의 입장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이상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 답변하며 대만 해협 역시 국제법이 통용되는 장소라고 말해 중국의 주장을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중 양측이 노골적인 언사를 섞으며 팽팽한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소속 전략가들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대만 집착에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분명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됐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대만을 중국이 벼르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 인사가 저지른 말실수 때문에 밝혀진 것인데요. 중국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수석분석가 천원닝, 진문영, 이 온라인 회의에서 대만을 수복해 본래 중국 기업인 TSMC를 우리 손안에 넣어야 한다. 고 무심코 뱉은 말실수가 결정적이었죠. 본래 대만 침공의 명분으로 주장하던 조국 통일은 겉으로 주장하는 대의 명분이고 실제 대만을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TSMC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때문이라는 것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충량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이번 발언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자 중국에서는 다급하게 원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이 대만 정벌로 뭘 원하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미래 패권 경쟁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반도체는 중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이자 수천억을 투자해도 이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선진기업인 TSMC를 중국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수라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중국의 위협 수준이 심상치 않게 바뀌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비밀 문건이 노출되면서 본격적인 중국의 대만 침공 날짜까지 공개되자 TSMC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이자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견줄 정도로 반도체 기술 영역에서 확고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대만에서 집중 육성한 기업으로 이 기업 하나가 대만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그들이 있는 곳이 전쟁에 휩싸이기 쉬운 대만이라는 점입니다. 미사일 타격으로 순식간에 TSMC 주요 시설이 불탈 수도 있는 상황. 핵심 인력과 기술이 대만에 있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대탈출이 필요한 시점이죠. 고민 끝에 TSMC가 이전을 결정한 곳은 놀랍게도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자사 공장을 건설하면서 협력을 이어갔던 TSMC가 이전을 하게 되면 미국 혹은 일본 둘 중에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TSMC가 결정한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경쟁사가 터전을 잡고 있는 한국에 새 보금자리를 꾸리고 이곳에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외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TSMC의 결정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일본은 전략적으로 TSMC에 엄청난 거액을 투자, 일본을 구원할 기업으로 TSMC를 염두하고 이를 위해 갖은 혜택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SMC는 구마모토 현 공장 건설에 9,800억 엔, 한화로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SMC의 예상대로라면 2024년부터 12인치 웨이퍼를 월 4만 5천 장 생산하면서 일본을 TSMC 반도체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TSMC 반도체를 수출할 계획이었죠. 일본 기업인 소니와 덴소도 TSMC 공장에 투자를 단행.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과거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을 다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4천억 엔을 지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결정이 일본의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최근 TSMC는 공장 가동과 일본에 근무할 인원을 모집, 일본 내 주요 인재들이 고임금을 약속하는 TSMC 공고에 쏠려 구마모토 현을 비롯해 일본 고급 인재들이 일본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TSMC 공장 건설로 단기간에 이득을 보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일본 인재 유출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TSMC를 발판 삼아 일본 반도체 내실을 다지려고 했으나 정작 TSMC만 좋은 꼴을 보게 된 셈이라 불만을 품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 약속과 관련해 딴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속한 4천억 엔 자금 지원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하며 액수 조정을 비롯해 혜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며 TSMC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막상 일본에 투자하려고 보니 일본이 앞뒤 다른 태도를 보이며 TSMC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고급 인재는 물론이고 장비 수급과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라면 이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어 선택했지만 막상 일본의 다른 태도에 실망한 TSMC는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TSMC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 TSMC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 곳으로 높은 기술 수준과 더불어 반도체 제반 시설이 갖춰진 장소,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TSMC도 알 정도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상당하죠.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한국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는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활로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죠. 대만과 중국의 전쟁으로 한국이 큰 이득을 보는 상황 TSMC도 한국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비공식 입장으로 TSMC 임원이 전남 지역을 돌면서 본사 및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조만간 터질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대만의 맞대결. 그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TSMC의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TSMC까지 끌어안으며 한국이 세계 반도체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거머쥐겠다는 삼성의 목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의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TSMC를 코앞까지 추격한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라는 위기에도 물구하고 작년 기준 파운드리 매출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조 덕에 작년에 4분기 메모리를 포함한 삼성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모리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상승과 하락의 사이글을 오갔지만 파운드리는 그런 사이를 그리지 않기에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확대될수록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세계 최강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TSMC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신기술에 좌절하며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삼성에게 판세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신기술로 TSMC를 밟아버리자 대만은 크게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그토록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을 삼성에 뺏기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절대 강자 TSMC의 매출이 4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파운드리 부문에서 폭풍 성장 중인 삼성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파운드리 쪽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TSMC와 삼성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1,4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 1,7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매출이 15%나 감소했습니다. 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렇듯 TSMC는 경기 불황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으면서 대만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하는 등 투자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TSMC 이목구에서 난리가 났던 ASML EUV 노광 장비 주문량의 납품 기한도 연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삼성에게는 TSMC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12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은 2분기 현재 90%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작년에 80% 안팎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최근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건 최신 공정인 4,5나노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고객사의 주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4터부터 5나노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최선단 공정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AP나 ADAS용 반도체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급성장한 AI 반도체 역시 이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나노 기반의 AI, 자동차용 칩 생산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일부 대형 고객사들은 삼성에게 시제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진행하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턴키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어 TSMC와는 차별화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TSMC가 자랑하던 후공정 기술에서도 삼성이 비밀병기를 꺼내들면서 추월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첨단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FOWLP를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라인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예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FOWLP는 삼성의 파운드리 라이벌인 대만의 TSMC가 강점을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로 앞서 TSMC는 이를 무기로 삼아 애플의 스마트폰용 칩 물량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FOWLP는 칩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 시간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인데요. 실제로 TSMC는 이 기술로 현재 연간 평균 11%씩 성장이 예상되는 팬아웃 시장 생산량 중 48%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TSMC에겐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에 삼성은 2018년부터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에 패키징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로 TSMC 기술에 대응했지만 방향을 바꿔 PLP와 WLP 기술을 투트랙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그간의 이런 노력 덕분에 삼성은 올해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의 FOWLP를 적용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분야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도 TSMC를 추격하는데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FOWLP 기술 외에도 패키징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을 마치 TSMC 가보란 듯이 마음먹고 공개했는데요. 재작년에 삼성이 기판 위에 4개의 HBM을 넣는 iCube4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 또한 내년 4분기면 HBM 탑재수를 12개로 늘린 iCube12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이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엠폭의 미세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작업이 한계에 다다르자 각종 칩을 하나의 반도체처럼 합치는 이종 결합 2.5D, 3D 패키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TSMC 역시 고급 패키징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물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큰손들의 수주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의 패키징 투자는 다른 반도체 회사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TSMC 기술을 추격하며 이제 이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에서 FOWLP 기술을 발표하자 충격먹은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TSMC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독점 기술인 패키징마저 삼성이 추월하면서 최대 고객인 애플도 삼성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의 지난해 패키징 투자율이 TSMC 위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라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멀멀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은 앞서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며 힘을 실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TSMC만큼 투자를 늘린다면 엄청난 병기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앞으로는 패키징 분야의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공정 분야에서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달하면서 패키징 분야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키징이란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에 효율적으로 담는 기술을 말하는데 앞으로 파운드리 업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수가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고객사 입맛에 맞게 제작하는 파운드리 패키징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6G 기술과 자율주행자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면서 패키징 기술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삼성도 첨단 패키징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작년엔 조직 개편을 통해 첨단 패키지 사업 전담 조직인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삼성과 달리 세계 곳곳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분산용으로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지만 메인이 일본이라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12터부터 28나노의 자동차용 반도체를 제조할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로 독일 드레스덴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며 전쟁, 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 위 공장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와 더불어 대만 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TSMC 지분을 단기 매도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이유였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TSMC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TSMC 투자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완전히 꺾고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2022년이 시작하면서부터 대만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만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대만 국민들의 1인당 GDP 또한 사상 최대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대만이 생각하는 자국의 최대 라이벌인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만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거기에 자국 TSMC의 라이벌이자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대만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식의 분석을 통해 한국보다 대만이 사회구조적으로 또 과학기술 면에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갈 때쯤 상상과는 달랐던 대만 경제와 TSMC 위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거기에다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초미세 공정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만이 꽉 잡고 있던 대형 고객사들을 한국이 전부 뺏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TSMC의 고객사들이 하나둘 삼성과 계약해버리자 대만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양산 수율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이 도입한 초미세 공정의 기술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제성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만의 충성 고객이던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에게 등을 돌리고 삼성을 선택하며 대만의 한국 견제성 주장은 외로움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게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뒤처지며 큰 위기에 직면한 대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일평균 수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자 가장 기뻐하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초대형 신규 확진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당시 확산이 크지 않았던 대만은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규 확진이 많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정상적인 출퇴근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가능했습니다.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왔음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 없이 체계적인 의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통계에 기록되는 신규 확진이 많아졌기에 대만에선 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이 K-방역으로 자화자찬하다가 무너졌다며 진정한 방역 선진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던 당시 대만은 일평균 수십 명의 신규 확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방역을 무기로 2022년에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자신감은 고작 한 달도 못 가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규 확진이 정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3월에 대만의 신규 확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국처럼 일평균 수십만 명의 확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의 신규 확진에 익숙해져 대규모 확산 대비에 소홀했던 대만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이 나오자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실한 대만의 의료체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 키트나 필수 상비약도 구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상당수의 학교나 직장은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대응에 완벽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도 급감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만에선 일평균 수만 명의 신규 확진이 나오며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만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만은 올해도 5%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며 2022년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며칠 전 대만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대만의 성장률이 4%를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상치였던 5%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이전 9%인 한국과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따르면 대만이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보다 2%포인트 이상 앞선 성장률을 보여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는 대만이 야심차게 목표로 했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을 뛰어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TSMC마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분야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오던 TSMC의 점유율이 사상 최대폭으로 깎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엔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은 6월 30일 어제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이번 하반기 12월부터 3나노 양산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3월에 3나노 양산을 예고한 TSMC는 이번 12월로 계획을 미뤘는데 삼성과는 근본적인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 어려운 3나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에도 TSMC의 3나노 양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며 내년 3월 이나 되어서야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TSMC가 설립 초창기부터 파운드리에 전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고 TSMC가 독점하던 파운드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이제 10년가량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파운드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도중에 TSMC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혹은 수율이 부족하다 등등 대만의 IT 매체를 비롯한 언론들의 무수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으로 그동안 대만 업계가 한국을 견제하던 모든 공격들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반도체 업계들도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TSMC 위 단골 손님이던 AMD가 삼성전자 3나노 공정 도입 검토를 마치며 첫 번째 고객사로 돌아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MD는 TSMC 위 3나노 공정으로 컴퓨터용 CPU를 제작하고자 했지만 TSMC 측에서 수율을 문제 삼으며 양산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어 AMD는 삼성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MD를 대표하는 대만 출신 리사수는 그동안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와 협력해왔지만 삼성의 3나노 기술력에 결국 넘어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퀄컴과 엔비디아 등 기존 TSMC의 고객사들이 삼성의 3나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대만 TSMC의 점유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마저 내주게 되면 대만의 국가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등 중화학 공업에서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반면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가 유일무이한 상황으로 그동안 한국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산업마저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대만 국민들의 소득 또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후로 한국에게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대만은 2022년 올해 드디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기대하며 국민소득 추월을 노리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신규 확진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최초 신기술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며 대만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확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공중분해시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쳐 전세계 메모리 분야 시장 점유율을 75%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의 진출이 늦었기에 대만 TSMC가 5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이 대략 2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20%의 점유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성과로 삼성이 현재 파운드리에 쏟아붓는 연구개발 비용은 전세계 1위 규모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처럼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은 연구개발 투자 비용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자금을 쏟아부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투자나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비축해둔 금액은 자그마치 100조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의 사내유보금은 삼성의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개발 비용으로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TSMC가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TSMC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실이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게 밀린다는 분석이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상당수는 대만 언론과 IT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삼성의 TSMC 추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의 기술력을 본다면 전혀 TSMC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TSMC 측에서 수율의 문제로 양산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으로 인해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3나노 역시 수율이 관건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주력이던 7나노에 비해 성능은 30%가 뛰어나고 전력 소모는 절반가량인데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생산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수준에서 수율은 60%만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에선 초창기 수율은 60%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공정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90% 이상 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정도 수율도 내지 못해 3나노 양산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